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팀노바 팀원들을 안 보내는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 개발자는 무조건 적게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회사를 저희가 되게 싫어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그 팀원이, 저희 팀원 중 한 명이 이제 유명 커뮤니티에서 그런 글을 봤대요. 아, 팀노바 출신은 저희는 굳이 이렇게 면접 제의도 안 하고 뭐 거릅니다. 이런 얘기를 봤대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알려줬어요. 근데 딱 보니까 저희도 굳이 이렇게 보내고 싶은 회사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잘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유를 적어놨어요. 이유를 적어놨는데 신입 개발자인데 무슨 배짱으로 돈을 이렇게 많이 쓰느냐.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다 똑같고 이력서도 다 똑같던데 이런 식으로 막 비하를 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력서 같은 경우는 제 취향으로 저는 잘 익히는 이력서가 중요하고, 이력서가 똑같든 나쁘든 사실 저 그거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이력서 양식 검색해서 보통 하잖아요. 본인이 독자적으로 뭐 만드는 경우가 솔직히 덜 하잖아요. 근데 더 열심히 써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잘 익히는 이력서를 제가 원래 쓰던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 스타일로 그냥, 물론 저는 조금 심플하게 썼는데 그래도 이제 저는 이력서까지도 굉장히 좀 하이 퀄리티였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의 색채나 이런 걸 잘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팀노바에서 제가 원하는 취향대로 공통 양식이 있어요. 양식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비슷하게 잘 익히게 쓰는 그 이력서를 제가 많이 씁니다. 근데 그게 비난받아야 될 입장인가요? 그냥 그 사람이 괜찮으면 상관없는 거잖아. 근데 뭐 그런 것도 이제 비판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작품이 똑같다라는데 작품 똑같지 않아요. 작품 똑같지 않고요. 영상 스트리밍 기술을 사용을 해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게 똑같다라고 스크린샷 찍으면 되게 비슷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그 작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여러 작품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애는 빅데이터랑 하둡 기술을 이용해서 분석해가지고 거기서 데이터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띄우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석이나 이제 어드민 쪽에 특화시킨 친구도 있고, 어떤 애는 프론트엔드에 조금 집중을 더해서 프론트엔드 좀 테크닉적인 걸 뭐 리액트나 뭐 이런 거 쓰는 애도 있고, 막 사실 되게 많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센서나 이런 센서, 아두이노 센서들을 좀 이용해가지고 아두이노 가지고 디바이스와 연동되는 프로그래밍을 하고 블루투스 통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거 하죠. 그리고 뭐 채팅 같은 경우는 원래 클래식이잖아. 채팅 워낙에 우리 빼고도 채팅은 워낙에 많이 하는데 그거를 좀 프레임워크를 써서, 그러니까 기본 TCP로도 해보고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를 써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비동기 처리가 어떤지 느껴보게 제가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케이스가 진짜 실력 있는 개발자 빼곤 없더라고. 확실히 이쪽에는 편차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다르고 디테일 보면 많이 다른데 그런 거를 획일화시키는 그 사람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술을 못 보는 사람들이라서 사실 저희도 아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신입은 적게 받아야 한다라는 사상이 왜 위험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유명 대기업들은요, 일반적인 중소기업에 비해서 더 돈을 많이 줘요. 근데 아무나 안 뽑아요. 실력 엄청 봅니다. 근데 팀노바에서도 그런 대기업에 간 케이스들이 좀 있죠. 그래서 사실 그 팀노바 애들을 보낸 건 아니고요. 그니까 수료자가 아닌데 중간에 구직이 돼가지고 그냥 그만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 쪽도 있고 뭐 신세계 쪽도 있고 그 나름대로 뭐 그쪽에 굉장히 괜찮았어요. 네이버 뭐 인턴하다가 또 뭐 지금 대학원 간 친구도 있고 괜찮은 친구들 많거든요. 그쪽에서 좋은 평가 받았고. 근데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자고. 왜 대기업은 더 많이 주냐 이거죠. 더 괜찮은 신입들을 뽑으려고 그러잖아요. 신입들이 모두 똑같고 적게 받아야 된다면, 수준이 똑같다면 신입은 뭔가 배워야 될 존재라고 한다면 왜 걔네들은 굳이 많이 주면서 신입을 그렇게 비싸게 뽑냐 이거죠. 이상하잖아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라는 건 더 나은 친구들을 더 비싸게 뽑는 게 맞다는 그 반증이죠. 그리고 중소기업을 왜 사람들이 조소기업이라고 하면서 비하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중소기업이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중소기업도 저희가 보내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연봉 같은 경우는 적게 받으려고 하는데 저는 연봉 적으면 안 보내거든요. 특징상 잘 안 보내서 일단 내가 제시한 연봉을 주지 않으면 굳이 뭐 거기 갈 필요가 있냐, 그런 마인드예요. 저도 그렇고 제가 경력자가 되면서 알겠더라고요. 이 업계는 가치 있는 사람들을 가만 내비두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얘도 이 정도 받을만 하니까 너 이 정도 써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은 다 돼요. 그래서 단 한 명도 지금 원하는 연봉 거의 못 받은 친구가 없어요. 뭐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봤자 한 200 차이? 그 정도밖에 없어요. 아무튼 왜 중국 사람들이 조소기업이라고 해서 왜 비하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같은 신입은 같은 연봉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왜 대기업은 굳이 더 많이 연봉을 주면서까지 조소기업과 그 차이를 내게 만드는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재밌는 게 중소기업 나름이에요. 그 중소기업 중에서도 돈 되게 많이 주고 강소기업들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초봉이 4천이거든요. 우리가 왜 초봉을 4천 주면서 사람을 뽑아대는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만큼 어떤 일의 만족도도 높지만 그만큼 더 까다롭게 좋은 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 복지 되게 많거든요. 팀노바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좀 생각을 1차원적으로 하지 말고 좀 2차원, 3차원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그래서 그 신입 막 뽑는 곳에서 보통 2000대 초반, 2000대 중반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 최저임금 그게 올라가지고 그렇게 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가 딱 되면요. 사실 그런 친구들은 보통은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이죠. 근데 사실 회사에서 개발 일을 하려고 뽑는 거지 이렇게 노예를 뽑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허드렛이라고 이런 사람 뽑는 건 아닌데 좀 수준이 다른데 왜 같은 취급을 할까 저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다르다면 더 많이 받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게 이제 자본주의 꽃이죠. 그게 그 자본주의에서는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핵심은 회사고 그 회사에서도 회사조차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뭐 더 연식이 오래됐다고 더 비싼 제품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디다스가 거의 100년 넘게 됐는데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싼 브랜드라고 말하기 좀 힘들잖아요. 근데 반대로 뭐 루이비통이나 뭐 아니면은 뭐 신생 뭐 오프화이트 같은 브랜드 새로 나온 명품 브랜드들 있잖아. 그럼 역사는 아디다스가 더 긴데 얘네 같은 경우는 포지셔닝이 서로 다른 거죠. 오프화이트 같은 건 되게 비싸게 팔고 명품이니까. 반대로 아디다스는 그 대중들에게 많이 어필할 수 있는 편한 신발 그리고 또 예쁜 신발 그 대중적인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그런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자기가 뽑고 싶은 사람들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포지션에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개발자들 보면은 개발자도 사실 허드렛이라는 개발자들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근데 반대로 슈퍼 신입들 준비가 잘 된 신입들은 많이 받아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그런 연봉을 불러라 라고 제가 시키죠. 그렇게 해서 오케이 하는 기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 경력자라고 뭔가 되게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제가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훌륭한 개발자를 진짜 많이 봤는데 그 사람들 극소수예요. 회사에서 진짜 제대로 일하는 사람은 20% 내외예요. 그 진짜 대충대충 짜고 주석 하나도 막 대충대충 짜고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애들 되게 많아요. 경력자들 뭐 경력 10년 넘으면 다 잘할 것 같죠? 그 환상 회사 가면 깨져요. 진짜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내가 진짜 프리랜서 하면서 내가 똥 치우는 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력자들이 짜놓고 간 소스를 고치는 거. 그리고 그게 동작 안 하고 버그 많은 거 뜯어 고치고 나는 게임 서버도 있잖아. 그쪽에서 만들어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다운이 되는데 3일에 한 번 다운이 돼서 잠을 못 잔다는 거 언제 다운될지 몰라서. 그러니까 메모리 이상한 걸 존나 건드릴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처음부터 다시 짜주고 이런 프로젝트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거 짠 사람이 경력이 2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 경력이 많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고. 맛집 보세요. 그 맛집이 오래된 맛집도 있잖아. 진짜 고수 사장님들 그런 경력자들이 인정받아야 돼. 근데 반대로 그냥 젊은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요리학원 나와서 창업을 했는데 신규 창업자인데 되게 맛있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막 우리 보면은 동네 중국집 같은 데 가면 어떤 집들은 되게 맛있는데 어떤 집들은 속 불편하고 약간 맛 없는 데 있잖아요. 그런 사장님도 20년 30년 요리하신 적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센서티브한 어떤 예민함이 좀 다른 거야. 사람들마다 수준이 다르고. 중국집조차도 경력이랑 똑같이 비례해서 똑같이 많이 받는 게 아닌데 물론 이제 경력이 맞으면 잘할 확률이 높죠. 그렇지만 어설픈 경력자들을 보다는 똑똑한 신입들이 많이 받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되게 내로남불적인 성향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꼰대는 본인이 꼰대인지 모르는 것처럼 자기는 되게 많이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 특징이 자기는 돈을 많이 받고 싶어 하면서 신입은 마치 군대처럼 이렇게 밑에다 두고서 신입 너는 많이 받으면 안 돼. 왜냐하면 넌 이등병이니까 라는 위험한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군대와 어떤 사회가 다르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봐봐요.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신입이지만 같은 연봉을 받아야 한다는 사상이 위험한 이유. 공산주의의 몰락에 큰 기여를 한 것이 열심히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대우가 똑같았다는 것. 공산주의가 뭐죠? 우리가 같이 생산해서 나눠서 쓰면 빈부격차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사상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가 보통 콜라보레이션을 하죠. 그래서 이게 사회주의의 특징은 전체주의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랑 되게 비슷한 거, 배급을 받죠. 배급을 받고 전체가, 개인보다 전체가 중요한 거, 이런 집단과 비슷한 게 군대입니다. 군대는 진짜 군대는 나라를 위한 거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군대가 생산적이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지 않았다고 하실 겁니다. 왜냐면, 군대는 일단은 어떤 기업처럼 이윤을 추구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나라에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집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승리를 위해서 보통 개인의 어떤 의사보다는 어떤 그 집단, 뭐 연대, 뭐 이렇게 대대 이런 식의 이런 그 집단이 더 중요한 거. 그래서 절대 복종을 원해요. 그래서 때로는 개인의 희생이 있을 수 있는 사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그 군대면은 이해가 되는데, 군대도 생산성이 별로 이렇게 떨어지는 편이었죠. 생산성이 떨어지는 편인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군대인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일반적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윤 추구를 하고, 회사가 생기는 이유 자체가 이윤을 추구해서 사장도 돈을 벌고, 임원진들도 돈을 벌고, 거기에 이제 기여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군대랑 다르게 정말 더 좋은 제품, 이런 걸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대중이 좋아할 만한, 이거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 경쟁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개인의 어떤 그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군대는 그냥, 군대에서 너무 뛰어나도 욕먹고 너무 못해도 욕먹잖아요. 딱 중간 하는 게 제일 좋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런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공산주의에서 품질이 저하된 제품이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미 검증이 된 거죠. 뭐 예를 들면은 1990년대 뭐 90년대 초반에 뭐 그 동독서독이나 뭐 소련이 몰락을 하고 동독서독이 합병이 되고 이러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굉장히 생산성이 떨어진다라는 거가 증명이 되고, 그 이후 이제 공산주의적 사상은 거의 사라지고 사회주의를 기초로 두고서 거기서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소위 사회주의 국가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베트남, 중국 이런 국가들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후에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하죠. 저렴한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개인의 사유재산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실력에 따라서 차등을 주는, 그러니까 기여도에 따라서 더 많이 받고 더 적게 받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얼마나 효율적이지 못한지가 이미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런 업계에서, 그것도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회사라는 곳에서 신입이란 건 동일 연봉, 그러니까 2등병이니까 무조건 동일 연봉, 능력은 상관없어, 2등병이니까 동일 연봉을 받아야 한다. 이게 군대랑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의 특징은 보통 이제 고퀄 개발자가 필요 없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그런 군대적 사상을 되게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요즘 신입 개발자들도 뭐 그렇고 뭐 경력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꼰대 회사 가고 싶어 하냐고. 윗사람만 편한 구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물론 이제 윗사람이 기여를 많이 했으니까 많이 그 하는 게 맞겠지. 근데 그 임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노동 대비 받아야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윗사람만 많이 받아야 되냐 이거지. 뭐 기여도가 많으면 인정. 근데 그게 아니고, 그리고 신입이라도 돈 수준이 다 다른데 왜 같은 연봉을 받아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고. 이렇게 생산성이 안 좋은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심이란 게 있어요. 이는 경쟁 요소를 잘 이용한 게임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내가 쟤보다 더 잘하고 싶고 잘해야 되는 보상이 확실해요. 게임 이론에서 굉장히, 제가 말하는 게임 이론들은 그냥 국내에서 나온 이론도 있지만 해외에서 그 게임 그 기획과 관련된 인간이랑 어떤 뭐 가위가위보 이론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게임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게임공학과다 보니까 공부를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그때 보면은 경쟁 요소를 굉장히 잘 이용해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욕구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인간이 가진 어떤 경쟁심이, 내가 쟤보다 잘 될 거야, 쟤보다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롤 같은 게임 같은 경우가 쟤를 이겼을 때 느껴지는 희열감. 근데 쟤를 이기고 나면 어떻게 하죠? 보상이 주어지죠. 이게 뭐예요? 우리 애완동물만 키워봐도 알잖아요. 훈련시킬 때 이 친구한테 잘했어 이러면서 사료 주고, 이렇게 보상이란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보상이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여하고 끝인 거야. 내가 쟤보다 2배 3배 야근해서 일했는데
보상은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똑같이 받으니까 사실 거기에 불만이 생기니까 모두 열심히 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도 그렇잖아. 군대도 그렇고 그냥 적당히 한대니까 다들.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능력 있는 신입 따위는 없다면 누가 공부 열심히 해서 가겠는가? 신입을 회기를 하지만 본인들이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건 이중잣대가 있다. 신입, 노예, 강역자들 본인들, 다른 계층.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입은 노예고, 신입은 이등병이다 이거지. 경력자들 본인들은 꿀 빠는 직업. 그러니까 군대만 가봐도 알잖아. 그 기본적으로 간부들 막 꿀 빨고 이런 거. 나는 사실 그런 거 되게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근데 더 많이 기여를 한 게 맞으니까 그 사람들이 대우받는 건 맞아. 근데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신입들도 실력에 따라 당연히 대우가 달라야지. 공부 1년 한 사람과 2년 한 사람과 3년 한 사람이 똑같다면 사실 누가 공부하겠어. 지금 그러니까 보상이 명확하지 않은 거야. 보상이 똑같은데 누가 더 열심히 해서 신입으로 가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수업 때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만큼 받아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괜히 흥분했네 또. 팀노바 신입들이 돈을 많이 받아야 하는 이유라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제가 수업 때 하는 걸 이제 썰을 풀어볼게요. 이거는 능력 있는 신입들이 돈을 많이 받아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고 능력 있는 신입분들은 이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준이 달라요. 일단 1년 6개월 엄청 빡세게 공부했고요. 이게 그냥 공부한 게 아니에요. 4년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보통 이제 공부를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이제 4년 동안 해도 전공 과목 공부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것도 방학만 4달이고 사실상 이 공부가 끊긴단 말이지. 그걸 쭉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워낙 열심히 하니까 잘 될 거고 근데 1년 6개월 개발에만 미쳐서 산다고 여러 과목 동시에 안 듣고 개발만 한다고 이런 생각을 잘 못해. 그래서 순수 액티브한 시간은 1년 6개월이지만 애지간한 4년제보다 더 좋은 작품이 나오고 평균치가 되게 높아요. 그리고 되게 잘합니다. 아웃풋 모두 공개했죠. 면접 때 소스 다 공개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여러분들 청강 오시면 연봉도 다 공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멀티 플랫폼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도 있고 서버에 대한 이해도 있으면서 사실 더 공부 많이 한 친구들은 뭐 분산 서버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을 다루는 법, 오픈소스를 다루는 법, 아키텍처를 분석해서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아키텍처를 분석해서 얘는 이렇게 쓰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똑똑하게 쓰고 그런 검증을 합니다. 우리가 공개를 많이 안 할 뿐이지 실제로 굉장히 수준 높은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팀노바 다음 차기 프로젝트인데 그 프로젝트를 지금 태봉 팀원이 저희랑 같이 일하게 돼가지고 그 파트장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태봉 파트장이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거 조만간 공개할 겁니다. 다 만든 다음에. 저희 2018년도 춘계 학술대회에서 1등 했어요. 그 대회 나갔을 때 1등을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보통은 그 대회 나가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인데 한 80% 이상 확률로 어디 대회 나가면 대부분 수상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수준이 높으니까. 근데 어떤 눈에 그런 게 없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선입견이 없이 보면 굉장히 잘하는 게 인정받아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대학에서 지성의 성지라는 대학, 그것도 석사 레벨에서 많이 나온 대회에서 사실 1등을 했다는 건 수준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남과 똑같이 받아야 되죠? 준비 안 된 신입들과?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학생들한테 채찍질을 할 때 특징이 뭐냐면 우리 더 많이 받고 더 대우받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런 기업들만 많으면 사실 그 친구들한테 열심히 할 이유가 없죠. 야, 대충 그냥 적당히만 하면 돼. 그냥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자본주의 사상이 있고 좋은 기업들은 좋은 개발자에게 좋은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딱히 취업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굳이 이런 얘기 안 해도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무슨 기업들에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최근에도 스카우트 제의 같은 거를 많이 하셨어요. 소개 좀 해달라고. 근데 저희가 지금 졸업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졸업생이 더 많아지는데 그때 되면은 좀 또 새로운 소식을 많이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차피 그런 회사는 우리도 보내지 않는다. 아쉬울 게 없다. 라는 거죠. 간단하게 잠깐만 멈춰볼게요. 이제 팀노바 오픈 카페에만 오셔도 요새 보면은 작품도 똑같지 않을 뿐더러 되게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주연이라는 친구가 최근에 졸업을 했는데, 이거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팀노바 오픈 카페라고 치시면 누구나 오셔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보시면 영상 스트리밍은 요새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더리움이나 이런 블록체인도 많이 하고 이거 인식해가지고 요렇게 영상 띄워주는 거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관련 영상. 그리고 보면 아까 그랬잖아요. 미세먼지 센서랑 심박수 측정하는 센서 같은 거를 이렇게 두고서 실제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걸 봐요. 그러면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나 어떤 요새 어떤 그 데이터 분석에서 많이 쓰이는 기술들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가 기술이 똑같다라고 하면 사실 근데 기술이 똑같으면 문제가 되나요? 난 그거부터가 말이 안 돼. 일단은 그러면 웹 개발자들 대부분 게시판 짜잖아. 그럼 게시판 다 똑같으니까 다 잘못됐겠네? 그것도 웃기잖아. 그러니까 그냥 싫은 거죠. 보통은 돈 많이 받는 신입들을 되게 싫어해요. 왜 그럴까? 그냥 본인들 신입 때랑 다르니까 싫은 거지. 나 때는 말이야. 이거 전형적인 그거 아닌가? 근데 요새 졸업하는 친구도 굉장히 잘해요. 특히나 응용 1단계만 해도요. 용의도 되게 잘했는데, 이 게임 같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있지? 응용 2단계 말고, 응용 1단계. 보면은, 누가 있을까? 이 친구도 되게 잘했어요. 응용 1단계 거의 배운 지 7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막 서버까지 한 친구, 이 친구 잘했더라고.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그 채팅방 만들어서 거기서 공개 매칭하고 실시간으로 되는 겁니다. 이거 TCP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타워 디펜스 하는 게임이야. 요즘은 아웃풋이 응용 1단계 더 좋아지고 있어요. 응용 1단계에서 더 좋아지고 있고,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이 타워를 지키는 거죠. 요 타워를 지키는 몬스터들이 오고, 그래서 방도 여러 개가 되고, 뭐 요런 거 사실 점점 수준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뭐 이 친구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 친구인가? 이거 말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비스도 수준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더 잘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건데, 그 게임 만든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래서 게임만 보여드리는 게 워낙에 서비스는 좀 그 가진 기술들이 비슷비슷한데 서비스 컨셉이나 이런 건 좀 다르거든요. 봅시다. 아무튼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그 게임이라고 안 써있으니까 찾기가 좀 힘드네. 이거네. 요거 같은 경우도 잘 만들었어요. 뭐 요런 식으로 캐릭터 일반 그 게임처럼 이거 퀄리티 되게 좋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서버로 실시간 중계가 두 디바이스가 되고 있고, 이거 TCP로 개발했을 거고, 실제로 채팅도 되고, 이렇게 채집도 되고, 디테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광석이나 나무 채집에 따라 달라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마을에 와서 자기 집도 꾸미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게임의 내용을 모르겠는데, 요새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점점 잘해지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냥 그 시간 안에 최대한 열심히 해서 잘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신입들이 같은 연봉을 받아야 된다고? 2000대 초반에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나 같으면 안 보내. 아예 차라리 우리가 그냥 스카우트 해버리지. 근데 진짜 그렇게 세상이 쉽지가 않아요. 그냥 잘하는 사람들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가지고 열날 이유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쨌든 황당사례 연봉이 비싸서 궁금해서 불러봤어 라고 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봉을 높게 부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받아야 될 만큼 그냥 부른 것 뿐이거든요. 그만큼 애들이 잘하니까. 근데 그냥 불러서 이 사람 시간이 남아 도나봐. 그냥 불렀대. 그러니까 뽑을 생각도 없었어. 그냥 불러서 그냥 감상하고 싶었나봐. 근데 왜 본인의 그런 욕심을 그런 식으로 하지? 그러니까 혹시나 제 생각은 그래요. 혹시나 이런 애들 맘에는 드는데 좀 싸게 어떤 쇼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뭔가 되게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 같아.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아쉽지 않은 이유 보이콧 안 해도 사실 붙어도 안 갈 회사들인 경우가 많아요. 보통 저런 경우는 별로예요. 그래서 그런 곳은 면접관이랑 얘기해봐도 마인드부터 좀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붙어도 조금 거기는 조금 좋지 않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일단 팀노바 수료자라고 해서 팀노바 이제 수료자 어떤 리스트업을 해서 많이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팀노바 수료자니까 좀 더 확실히 더 호감을 가지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팀노바 굉장히 요새도 조금씩 연락이 많이 오세요. 소개 좀 해달라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소개해달라고 연락을 하셔도 사실 졸업생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많이는 못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이 붙는 편이고 그래서 행복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입장에서 손해본 건 없지만
오히려 저렇게 얘기해주면 좋죠.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그 말하는 회사는 우리도 사실 보이콧을 하면 그만이니까. 어차피 신입은 다 같은 연봉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적 사상 자체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요, 보통 이제 열심히 해도 보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이득을 나한테 주는 대상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도요, 돈 이렇게 막 10년 이렇게 일해도 돈 얼마 안 주는 회사들 많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요, 빨리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열심히 했는데 너 연차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게 무슨 얘기야. 사실 진짜 자본주의는 자영업인데, 그냥 이 사람이 뭐 산 꼭대기에 있든 월세를 10만 원을 내든 100만 원을 내든 뭐 사실 맛있어서 많이 팔리면 돈 많이 버는 거잖아. 똑같은 거야. 경력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1년이 됐든 잘하는 사람이 많이 받는 사회가, 그리고 그만큼 노력한 사람들 있죠. 그냥 그러니까 20년 그냥 개발을 했다가 노력했다가 아니라고요. 그냥 적당히 할 수 있잖아. 우리 솔직히 그러면 실력 안 늘어요. 근데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실력을 많이 늘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훨씬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자본주의적 진리예요. 이게 되게 어떤 사람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열심히 한 사람이 많이 받는 거 우리 누구나 사실 동의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왜 임금에 있어서는 똑같이 받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냐 이거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슈퍼 신입 개발자, 더 뛰어난 신입 개발자를 고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입 개발자는 그냥 애초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야 되는 거야. 왜냐? 다 똑같다며. 다 똑같은 임금을 받는데 누가 누구 노력을 해야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저런 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귀결되냐면, 실력이 있는 신입들이 적게 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적게를 줄 거야. 근데 실력 있는 신입이든 뭐든 우리는 적게 받는 거 니들이 무조건 오케이 하면 뽑는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기업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진짜 많이 하시고 잘하셨다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런 기업, 뛰어난 그 신입 개발자들 또는 경력 개발자들도 그런 기업에 굳이 아쉬워하면서 가실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좀 되게 영상이 쓸데없이 길어졌는데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본주의적 가치,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도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